자, 이제 겸용사업자 부가세 꽃이에요. 겸용사업자를 마스터해야 부가세를 거의 마스터한 거나 다름없고 2차에 무조건 나온 주제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게 책에는 지금 처음 흩어져 있어요. 나중에 요약서 보면 묶여질 텐데 책에는 흩어져 있어요. 책은 조문 순서대로 최대한 구성한 거기 때문에 잠깐 117페이지로 먼저 와보세요. 117페이지. 그래서 책은 117페이지 잠깐 펴놓으시고요. 오늘은 그림이 많기 때문에 일단 PPT 자료를 프린트해드렸죠. 그래서 동영상 보신 분들 그 학습 자료로 올라가 있으니까 그걸로 좀 일단 수업을 좀 잘 따라오세요. 이거 그림이 많아요. 그래서 겸용사업자가 일단 누구냐면요. 과세와 면세를 함께 운영하는 사업자예요. 그럼 이제 여기 PPT 하면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어떤 과세 문제들이 발생하냐면 매입 시점에 과연 매입세 공제를 어떻게 할까 과세 문제가 발생하고요. 보유하면서도 그 과세 문제가 지속돼요. 저 매입한 거에 따라서. 그리고 나중에 팔았을 때도 과세 문제가 등장을 해요. 일단 기본 지식. 내가 과세 사업이에요. 예를 들어 아까처럼 똑같이 이제 사람이면 소세지 사업이에요. 소세지 사업. 소세지 사업을 위해서 소세지를 샀어요. 어떤 돼지고기나 포장재를 샀어요. 당연히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매입세 공제. 그리고 이런 소세지에서 만든 것들을 팔았어요. 당연히 과세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과세가. 근데 이제 면세 사업을 위해서 샀으면 불공제라고 배웠죠, 어제. 면세 사업을 위한 투자 포함해서 불공제라고 배웠잖아요. 면세 사업을 위한 건 불공제. 그리고 과세 사업에 쓰던 걸 팔았으면 당연히 과세고요. 면세 사업에서 팔았던 거는 과세가 되면 안 돼요. 과세가 되면 안 돼요. 면세 사업자 아예 부가세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 징수 의무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과세 사업을 위해서 매입을 했었는데 면세로 전환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거꾸로. 그런 것들이 과세 전환이라고 배울 거예요. 과세 전환, 과세 전환. 근데 얘는 배웠죠. 면세 사업을 위해서 불공제 됐었는데 이게 과세 사업을 위해서 매입했었는데 면세했으면 면세 준용은 배웠죠. 근데 얘를 이제 새로 배워요. 면세 사업을 위해서 불공제가 됐었는데 과세에 사용한 것들은 추가적인 매입세 공제를 해줘야 돼요. 이번에 이제 불공제인 줄 알았는데 과세에 그래도 일부 썼다면 공제를 해줘야 돼요. 그게 이제 과세 전환 시 매입세 공제 특례라고 배워요. 그래서 얘는 매입세 공제 문제고요. 얘는 앞에서 공급 의제에서 배웠죠. 공급 의제에서 배웠죠. 과표에 더하는 걸로 배웠죠. 이 두 가지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비교를 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의 규정을 비교해서 이제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과세와 면세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매입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소세지 그 돼지고기도 자르고 또 그 면세 정육점 돼지고기도 자르고 아니면 돼지고기 운반하기에도 쓰이면서 소세지 운반하기를 쓰러 이렇게 공통으로 쓰이는 그런 공통 사용제하라고 불리는 매입들이 발생해요. 걔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일부만 공제해줘야 돼. 일부만. 왜냐면 과세에 사용한 부분만 공제를 해야 돼요. 면세에 쓴 건 불공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세에 쓴 부분만 일부 공제해야 되는데 과연 그 일부 공제를 얼마만큼 해주냐? 그 배우는 주제가 공통 매입세액이라는 주제예요. 공통 매입세. 공통 매입세를 통해서 과세에 쓴 부분만 공제하는 걸 배울 것이다. 근데 요 규정이 좀 모호한 규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정확한 수치가 아닌 걸로 일부 공제를 시켜놨으면 나중에 정산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돼요. 정산. 바르게 계산한다. 이게 좀가 불안정했을 때 정산은 제대로 배우고요. 심지어 이 공통매입세액도 계속 사용 기간에 그 비율이 변동하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계산하셔야 돼요. 다시 계산. 재계산하는 규정까지도 연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보유 중에 발생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과세와 면세에 사용하던 자산을 팔았을 때도 과세에 쓴 건 과세고 면세에 쓴 건 과세를 안 했으니까 공통으로 사용했을 때 과세에 사용된 것만 과세를 해야 돼. 이것도 그 주제가 공통사용제와 공급이라는 주제고 일부 과세해야 돼요. 일부 과세. 과세에 쓴 분만 과세를 해야 된다. 그래서 겸용사업자일 때 이런 주제들을 이제 배우는 것이다. 이런 주제들. 그래서 1, 2, 3, 4, 5, 6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6이라고 되어 있지만 정산 안에는 다시 또 두 가지 유형의 정산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7가지를 배우는 것이고요. 아까 의제매입세액에서도 겸용사업자 문제 있었죠. 의제매입세액에서도 겸용사업자 문제. 그것까지 포함하는데 사실 8가지가 겸용사업자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제 이 파트에서 이제 6가지 힘있게 보실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어려운 주제다. 그래서 제일 먼저 출발하는 게 공통세원제와 공급이고 이게 노랭이로는 117페이지인데 PPT 화면을 먼저 쭉 설명하고 노랭이 책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과세와 면세를 같이 운영하는 사업자가 있었어요. 왼쪽에 PPT에 왼쪽에 겸용사업자가 있었어요. 근데 4월 1일에
과세와 면세에 함께 사용하는 자산을 팔았어요. 그럼 그때 얼마를 과연 공급가액을 적어야 되냐? 그 과세 문제가 생기는데 이때 공급가액은 뭘로 하냐? 직전 과세 기간의 총분의 과세 공급가액으로 안 분해서 이 정도만 공급가액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일부 과세라는 게 직전 과세 기간의 총분의 과세 매출액 기준이에요. 매출액 기준. 쉽게 얘기하면 매출액 기준. 그래서 얼마만큼 과세했었는지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부가세는 계산 편의상 매출액 기준으로 안 분해요. 매출액 기준. 총분의 과세 공급가액만큼 과세에 쓴 것으로 봐서 이 부분만 과세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 과세. 근데 중요한 게 직전이라는 단어예요. 직전. 직전. 해당 과세기가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 총분의 과세. 그럼 직전 과세기간 6개월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6개월 기준으로. 6개월 기준으로 왜 하냐? 내가 만약에 4월 1일에 팔았어요. 4월 1일에 팔았으면 해당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3월 달까지 매출액밖에 모르겠죠. 아직 3개월 매출액밖에 모르잖아요. 아직 6개월 매출이 확정이 안 돼 있잖아요. 심지어 내가 1월 2일에 팔면요. 하루치밖에 모르죠. 5월 달에 팔면은 5월 달밖에 모르죠. 이렇게 해당 과세를 팔았을 때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액을 아직 몰라요. 그래서 안분할 때 해당 매출액을 쓰는 게 아니라 직전으로 쓰는 거예요. 직전은 알잖아요. 이제 직전은 6개월치 매출액이 다 확정돼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때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공급하면서 세금 계산서라는 걸 끊어야 돼요. 세금 계산서. 공급 시기에 세금에서 끊는 거잖아요. 그럼 작성료는 4월 1일로 적지만 공급가액은 직전 비율을 안 썼다면 뭘로 할지 몰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직전으로 하는 거예요. 직전을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끊어야 되는데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가액을 반드시 적으셔야 한다. 다만 팔았을 땐 아직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액이 확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액을 모르고 어쩔 수 없이 직전 과세기간의 비율로 하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처음에 직전 쉬운데 다른 건 또 해당으로 해요. 그래서 겁나 헷갈려요. 뭐가 직전이고 뭐가 문제에서도 해당도 주고 직전도 주고 다 줘요. 그래서 꼭 요 취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공급했을 땐 세금 계산서를 끊어야 되고요. 거기에 공급가액을 적어야 되는데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액 자료에 나와 있을지언정 실제 상황으로 가보면 그때는 모르죠. 그땐 모르는데 세금계산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적절하게 끊으려면 직전 과세기간에 확정된 매출액 비율로 안분을 해야지 정확한 공급가액 그래도 기재해서 세금계산서를 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 취지 생각 못하면 계속 헷갈려요. 이제 직전인지 해당인지 진짜 계속 헷갈려요. 이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고요. 만약에 직전이 휴업으로 없어요. 그럼 직직전 쓰시는 거예요. 직직전. 근데 이제 두 번째, 만약 매입을 면적 비율로 안분했으면 공급도 면적 비율로 안분해야 되는데 얘도 그 이제 뒤에 내용을 알아야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뒤에 내용 보고 보셔야 돼요. 뒤에 내용을. 그래서 뭔가가 매입했을 때 면적 비율로 안분했으면 얘가 공급가의 비율이 아니라 면적 비율로 안분하는 것이다 라는 특례가 하나 또 적용이 돼요. 그래서 마치 세법이 또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자꾸 이렇게 뒤에 내용이 모르는데 그걸 먼저 배우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영화로 치면은 혹시 저 영화 좋아해서 말씀드린 건데 메멘토란 영화 본 적 있어요? 혹시 메멘토란 영화 알아요? 이런 영화 본 적 있어요? 혹시? 알아요? 알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데뷔작이에요. 데뷔작. 다크나이트랑 인셉션, 뭐 인터스텔라 이 만든 감독이 데뷔작이에요. 데뷔작. 근데 그들은 유명하지가 않아요. 근데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되게 유명한 영화예요. 진짜 천재적인 영화예요. 그래서 영화 스토리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5분 만에 뭔가 까먹어요. 단기 기억 상실증이라는 그 병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5분 딱 지나면 까먹어 있어요. 한 10분인가 지나면 까먹어요. 그럼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내가 뭐 하고 있었는지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그 사람 몸에 문신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 문신을 통해서 자기가 무슨 상황이었는지 막 추적해내는 그런 약간 스릴러 비슷한 물인데 그거를 사건을 그 주인공 입장에서 영화를 찍었기 때문에 관객도 처음 봤을 때 뭐야 갑자기 이 장면 했다 이 장면 왜 나? 이 장면 왜 잠깐만 한번 1회독했을 때 이해가 전혀 안 돼요. 다시 이제 끝날 때쯤에 이 사람이 단기 기억 상실증이어서 이게 사건이 역순으로 이렇게 조각이 돼야 되는구나를 영화를 다시 봐야 돼요. 또 세 번 볼 때 또 보이는 게 있어요. 이게 단기 기억 상실증을 다시 사건을 재구성 맞춰가지고 영화 속에서는 이게 첫 번째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 사건은 막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막 영화 이제 팬들한테는 와 대단한 영화다. 어떻게 이렇게 프레임을 짰고 이런 소재를 가지고 이렇게 영화를 만들었지 하면서 볼 때마다 새로운 영화다. 막 이런 영화를 이제 손꼽히는 정이에요. 근데 그렇게 막 재밌진 않아요. 신기한 영화지 막 재밌는 영화까지는 아니에요. 세법이 이런 느낌, 세법이 이런 느낌, 세법이 딱. 세법이 정확히 이런 느낌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1회독 때 어렵다. 그래서 1회독 때 어렵다. 그래서 메멘토 같은 세법 이제 보시면 그래서 만약 면적 비율로 했으면 이렇게 면적 비율로 하셔야 돼요. 면적 비율로 직전 과세 면적 비율로 하는 특례가 하나 있고요. 근데 이제 수험생을 계속 괴롭히는 게 공통사용자를 팔았는데 직전 과세안의 매출액 비율로 하지 말고 안분을 그냥 생략해라 라는 생략 규정이 있어요. 그 안분을 생략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이 안분 자체를 그냥 하지 말라라는 거기 때문에 이 공급가액이 전액 과세 표시 된다라는 거예요. 안분 자체를 생략하기 때문에 이 공급가액이 전액 과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분을 생략한다는 건 0이 아니라 전액 과표가 되는 것이다. 전액 과표가 되는 것이다. 안분을 왜 생략하냐면요. 뭐가 안 적혀 있어요? 뭐가 안 적혀 있어요? 뭐가 안 적혀 있어요? 아, 프린터를 잘못했나 보다. 프린터를 잘못했나 보다. 다음 시간에 쉬는 시간 끝나고 제가 프린터 좀 다시 정정할게요. 그래서 안분을 생략한다는 의미는요. 전액 과표를 말하는 건데 동그라미 1번에 면세 공급가액이 5% 미만일 때를 먼저 볼게요. 면세 공급가액 5% 미만일 때. 그럼 이거 역으로 추정해보면 과세가 96% 정도 됐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과세가 96%. 면세 공급가액이 5% 미만이었다는 건 과세가 95.1%만 이렇게 됐다는 거죠. 95.1%. 그럼 저 공통사용자가 과세 면세 함께 썼다라고 했는데 매출액 비율로 봤을 땐 전부 과세에 쓴 거예요. 그냥 사실상. 매출액이 지금 상당히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사실상 과세에 다 쓴 거예요. 과세에 다 쓴 거. 그럼 안분하지 말고 전부 과세에 쓴 거니까 전부 공급가액이다 라는 규정이에요. 그게 첫 번째 5% 미만인데 뒤에 단서 조항이 하나 있어요. 해당 제하의 공급가액이 5천만원 미만일 때 엔드 요건으로 붙여 있어요. 플러스 엔드 요건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수험생이 틀리는 함정 포인트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면세가 4%인데 내가 판 그 기계장치나 트럭 같은 자산들이 비싸면 안분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안분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작고 5% 미만일 때만 과세 전부 쓴 것으로 봐서 생략하는 것이지 이렇게 4%더라도 내가 이렇게 6천만 원짜리 팔았어요. 그럼 이렇게 안분을 하라라는 거예요. 안분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 자산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 원 미만 플러스 면세 공급가액 5% 미만일 때 안분을 생략하는 것이지 5%만 판정하시면 시험장에서 틀리는 거예요. 5%만 판정하시면 시험장에서 틀리는 것이다. 엔드 요건으로 보셔야 돼요. 엔드 요건. 그 역으로도 자꾸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럼 과세가 96% 정도였다는 것이고 전부 과세에 쓰는 자산이었다. 다만 해당 재가액이 한 6천만 원 정도 된다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4%더라도 안분하는 것이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안분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역으로 생각을 되게 많이 해보셔야 돼요. 두 번째 규정은요. 해당 재의 공급가액이 뭐 책상이나 어떤 비품이에요. 비품. 50만 원 미만이래요. 안분하는데 경제적 실익이 없어요. 굳이 이거를 50만 원 쪼개서 막 20만 원 거기에 다시 10% 부과되는 뭐 5만 원, 2만 원 이런 거를 굳이 안분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50만 원 미만일 땐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안분 생략하고 전액 과표하자라는 의미예요. 그다음 세 번째는요. 신규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이라는 게 없죠. 올해 처음으로 매출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직전 과세기간이 없어요. 그럼 안분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안분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분의 과세 공급가액으로 하라고 했는데 신규 사업자는 직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분이 불가능한 사유이기 때문에 안분을 생략하는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전액 과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이유를 집어넣어서 보셔야 돼요. 하나하나 이유를 집어넣어서. 그래서 책의 내용 보시면 이제 조문은 어떻게 나와 있냐. 117페이지 이제 노랭이 한번 봐보세요. 117페이지 노랭이 5.3 공급 계산 특례에서 1점 공통사용자 공급하는 경우. 그래서 사업자가 과세, 면세, 심지어 면세에는 비과세 사업도 항상 포함시켜서 생각하시라고 했죠. 공통사용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과표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한 장 넘어가 보시면요. 118페이지에 공통사용재화 공급가액은요. 공급가액 곱하기 여기 체크하세요. 공급한 날이 속하는 직전 과세간의 직전 동그라미 직전.
왜 직전이에요? 세금 계산서 끊어야 되는데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액 비율은 아직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직전 과세형을 하는 것이다. 이걸 항상 머릿속에 떠올려서 직전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총분의 과세. 그래서 과세 사용만, 과세 사업 부분만 공급가액에 집어넣어야겠죠. 면세는 공급가액에 안 넣으니까. 총분의 과세. 다만 휴업 등으로 직전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최근의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을 쓰는 거예요. 그냥 직전 이렇게 최근 과세기간. 그래서 어려운 내용 아니고요. 양가로 2번은 좀 까다로워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분을 생략하라는데 안분 생략하라는 의미가 전부 과표를 한다 체크. 전부 과표를 한다 체크하시고 0이 아니에요. 0이 아니라 전부 과표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상황은요. 공급 판단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분의 면세 비율이 5% 미만이다. 그건 과세 비율이 96% 정도 떴다는 것이고 그 공통사용 제한은 전부 과세에 쓰고 있으니까 전액 과표가 돼야 되는 것이다 라는 논리예요. 다만 해당자의 공급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조문에 나와 있어요. 그럼 제외자가 뭐예요? 제외자가 5천만 원 이상이면 안분해라라는 거예요. 안분해라. 5천만 원 이상이면 4% 떴어도 안분해라라는 거예요. 면세 비율이 4% 떴어도 안분해라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근데 저는 표현을 좀 달리 했죠. 헷갈리니까. 저는 표현을 이렇게 했죠. 5천만 원 미만 플러스 5% 미만일 때 안분 생략한다라고 했고 여기는 다만 5천만 원 넘으면 안분해라 라고 조문에 나와 있어요. 둘 다 아셔야 돼요. 둘 다. 그래야지 안 틀려. 둘 다. 그래서 안분을 생략하려면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도 5천 미만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도 미만이어야 돼요. 둘 다. 그리고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도 좀 밑줄 쳐놓으세요. 해당 재화 공급가액. 그래서 이런 5천만 원 판정을 할 때는요. 그 재화 하나하나 건당가액 5천만 원으로 판정하시는 거지. 공통세원자를 여러 개 팔았다고 해서 그 여러 개를 합쳐서 판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해당 재화 공급가액 건당으로 판단하시. 건당. 세금에서 건당 끊죠. 그다음 동그라미 2번은요. 공통사용자를 팔았는데 금액이 너무 작으면 안분하는 것에 경제적 실익이 전혀 없어요.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분 생략해라 라는 규정이 50만원 미만이다 라는 규정이에요. 이 50만원 판단도요.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으로 하시는 거예요. 건당으로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신규 사업을 시작해서요. 직전 과세기간이 없으면 안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액 공급가액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론 봐도 문제 풀면 틀려요. 문제 풀면 무슨 느낌이 드냐면 공통세액이 딱 떴어요. 그리고 공통매입수액도 딱 있어요. 공통세액, 공통매입수액 보통 같이 있어요. 그럼 이제 문제 대충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20년 뭐 4월 1일에 팔았다라고 나오고 19년 2기, 20년 1기. 그 다음에 과세 면세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게 뭐 4060, 6040. 그럼 일단 팔았을 때는 직전이지. 매입했을 때는 아직 안 배웠지만 해당으로 가야 돼요. 매입했을 때 해당으로. 일단 그게 뭐 헷갈린단 말이에요. 직전이야. 맞아. 공통세가 직전이야. 직전 과세기간의 매출액 비율.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장 나와봤더니 틀려 있어요. 왜 틀려 있냐? 판 자산이 48만 원이에요. 48만 원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분 생략이죠. 안분 생략이란 말이에요. 48만 원이면. 그냥 정답이 48만 원 1번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직전 떠올리다가 그냥 이제 놓쳐버리는 거예요. 직전 떠올리다가 이 48만 50만 원 미만이면 안분 생략한다고 분명히 배웠음에도 요 직전 신경 쓰다 이렇게 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얼마짜리 자산을 팔았는지 먼저 보세요. 문제 풀 때는 얼마짜리 팔았는지 먼저 보세요. 50만 원 미만 안분 생략이고요. 5천만 원 넘으면 안분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 팔았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얼마 팔았는지. 이런 식으로 틀려요. 그 다음 세부사항에서 체크한 게 아직 안 배웠지만요. 만약에 매입했을 때 면적 비율로 안분을 했다면 대표적으로 건물 예라고 적어주세요. 예, 건물. 건물은 매입했을 때 면적 비율로 안분하는 규정을 좀 배울 거예요. 그럼 면적 비율로 한번 계산을 했으면 쭉 부가세 계산을 면적으로 해라라는 계속 적용의 원칙이 들어가요. 그래서 팔았을 때도 매출액 기준이 아니라 면적으로 안분한 건 면적 비율이 그 과세 사업에 사용한 것을 더 보여주는 지표다라는 게 우리나라 태도예요. 그래서 면적 비율로 가시는 거예요. 면적 비율. 그래서 아직 1, 2번은 안 배워서 잘 모르겠고요. 박스에 이것만 체크하세요. 해당 재화 공과가액 곱하기 직전 과세기간의 총분의 과세 사용 면적.
총분해 과세 사용 면적 이렇게 뭔가 매입 시점에 면적 비율을 안 분한 게 있다면 팔 때도 면적 비율 다만 직전 이런 건 똑같고요.